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취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NBA 리캡 같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포맷으로 해야 여러분이 시즌을 즐기는데 더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피드백으로 의견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리캡은 브루클린 네츠와 샬럿 호네츠 간의 경기였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는 원정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했지만 기대치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성적을 안고 홈으로 와서 이제 홈 6연전을 시작을 하는 거였고요.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2승 0패로 시즌을 시작했고 이제 브루클린 네츠 원정이었는데 샬럿으로서는 저도 본전인 경기였고 브루클린 네츠로서는 이 경기를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스티브 내시는 시즌 초이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라인업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많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저번 시즌처럼 백투백에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백투백 경기도 두 경기 다 뛰는 경기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 그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관리가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백투백 경기에도 빠질 예정이고 앞으로 시즌을 치르면서 백투백 경기는 물론 중간중간 관리가 필요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이번 시즌 12번의 백투백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이번 시즌 NBA에서 가장 적은 백투백 경기를 배정받은 팀이기도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저번 시즌에 백투백 경기를 15번 했는데요. 그중 첫 경기 성적이 10승 5패, 그리고 첫 경기를 이긴 10번의 백투백 중에서 5번을 백투백을 모두 승리하는 백투백 수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백투백 성적이 좋은 브루클린 네츠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홈 오프너에서 승리를 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스티브 내시 감독에 이어서 프리게임 인터뷰에 들어온 제임스 보레고 샬럿 감독은요. 빠른 농구를 하고 싶다. 트랜지션이 강한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 리그에서 가장 트랜지션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농구를 하겠다 라면서 경기 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지나간 플레이에 얽매여서 다음 플레이를 망설이기보다는 지나간 플레이는 빨리빨리 잊고 다음 플레이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승리하는 팀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수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농구에서는 전술 그리고 규칙 때문에 수비가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빠른 공격에 치중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른 브루클린 네츠와 샬럿만 비교를 해봐도요. 브루클린 네츠에는 8명의 30대 선수가 있는 반면에 샬럿 호네츠에는 30대 선수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샬럿 호네츠는 팀 전체 멤버 중에 10명이 26세 이하 선수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리그에서 가장 젊고 빠른 팀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경기는 111대 95로 샬럿 호네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받았던 브루클린 원정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샬럿 호네츠는 팀 역사상 처음으로 3승 0패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홈 6연전 첫 경기를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야 했지만 첫 경기를 패배하면서 남은 5연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처음 인터뷰룸에 들어온 제임스 보레고 감독은 선수들이 4쿼터에 가장 잘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시작 첫 6분 동안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2쿼터에서 많이 흔들렸고 하지만 3쿼터, 4쿼터를 거치면서 선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잘 해줘서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럿 호네츠가 창단 처음으로 시즌을 3연승으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80경기 가까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휩쓸려서 현재 페이스를 잃기보다는 지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창단 첫 3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한 거에는 물론 기쁘기는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샬럿 호네츠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이야기는요. 마일스 브리지스가 2경기 연속으로 30득점 이상을 한 것과 라멜로 볼이 4쿼터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샬럿 호네츠가 브루클린 네츠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멜로 볼이 먼저 이시 스미스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4쿼터에 나가지 않고 이시 스미스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보레고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팀이 얼마나 현재 많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팀의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샬럿 호네츠는 턴오버로 인한 득점이 29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턴오버로 인한 득점이 13점인데요. 바로 두 팀의 점수 차인 16점 차가 여기서 나왔다는 지적을 하면서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바운드를 통해서 빠른 트랜지션으로 연결시키는 속공 공격이 더 나아질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턴오버로 인한 득점은 많았지만 오프 더 보드로 인한 득점은 기대보다 낮았다라는 게 보레고 감독의 지적이었습니다. 내시 감독은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샬럿이 3쿼터, 4쿼터에 들어서 스몰볼로 전환을 했고 스몰볼로 전환을 하면서 1대1 대결을 많이 유도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샬럿이 네츠보다 더 경기를 잘 풀어갔고 여기서 패배의 원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샬럿은 트랜지션 공격으로 쉽게 득점을 하는데 비해서 네츠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터프슛을 많이 쐈고 3점 슛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점점 더 어렵게 풀어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브루클린 네츠의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이야기는 자유투를 단 한 개밖에 시도하지 않은 제임스 하든이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부진을 했던 제임스 하든이 자유투를 한 개밖에 시도하지 않으면서 많은 기자들이 스티븐 애쉬, 케빈 듀란트 그리고 제임스 하든에게 이 룰이 제임스 하든에게 영향을 끼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즌을 치러감에 있어서 제임스 하든이 이 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스티븐 애쉬 감독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다. 앞으로 제임스 하든이 많이 적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임스 하든이 이 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면서 오늘 경기에서 파울이 맞았지만 심판들이 안 불어준 것도 많았다.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심판들이 정상적인 파울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하든이기 때문에 파울을 안 불어준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 라면서 약간의 답답함도 표현을 했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요, 제임스 하든이 재능이 뛰어나고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계속 자기의 농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의 인터뷰 주요 내용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경기의 리캡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But for the most part, I don't think anything has changed outside of the 3-point rule that they changed. I don't think, James had to adjust his game because they're not calling fouls for him. I just think that one rule coming off 3-pointers or pump faking it to people is what they changed. But I don't think rule changes affecting anybody's game, to be honest. But that swipe was still a foul. For me personally, is my turnovers. I think a lot of them were just indecisive. That kind of led to them getting out and transitioning an easy one. So a foul is a foul. It's pretty simple. I feel lik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rules, or not even rules, just certain people, to where you look at it as clear fouls. And but for me, you just got to keep going. No big deal. I mean, I can't stop playing basketball. I mean, a foul is a foul, no matter what league it is. I got to just keep playing. I got to play better, obviously.